매일 밤 누우면 허리가 쑤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고통스러우신가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날씨만 흐려도 온몸이 쑤시는 그 고통.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노화라고 하시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파스를 붙여봐도 냄새만 진동하고 효과는 없고 진통제를 먹으면 속만 쓰리고 통증은 여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통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위가 사실은 진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가 아픈데 정작 원인은 엉뚱한 곳에 있고 무릎이 아픈데 해결점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2주 동안 매일 밤 단 3분씩만 투자했더니 3년 동안 달고 살던 진통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뻣뻣함도 거의 사라졌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통증 완화의 비밀 포인트 3곳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해 보세요. 2주 후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우리가 그동안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연기만 보고 불이 난 곳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진짜 불씨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 연기만 쫓고 있는 거죠. 현대 의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인데요. 우리 몸의 통증 중 약 70%는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혈액순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은 그 부위 자체보다는 주변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 신호만 일시적으로 차단할 뿐입니다. 근육의 긴장은 그대로고 혈액순환 문제도 그대로고 염증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픈 거고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특정 포인트 마사지입니다. 이 포인트들은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경혈점과 현대의학의 트리거 포인트가 결합된 위치입니다. 이곳들을 자극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막혔던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리의 중심점입니다. 이 포인트는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제가 처음 이곳을 마사지했을 때 3년 동안 고생했던 만성 요통이 단 일주일 만에 5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허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배꼽 높이에서 등 쪽으로 손을 돌려서 척추뼈를 찾으시면 됩니다. 척추뼈 돌기가 만져지시죠? 이제 그 척추뼈에서 양옆으로 약 3cm,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지점을 찾으세요. 여기를 살짝 눌러보세요. 어떤가요? 좀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살짝 아프기도 하실 거예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찾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신수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장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곳은 척추 기립근과 요방형근이 만나는 지점으로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들이 집중된 곳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특히 나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한쪽만 더 긴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긴장된 근육이 주변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하게 침대나 바닥에 엎드려 누우세요. 베개를 배 아래 깔아주시면 더 편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분께 부탁하셔도 좋아요. 손가락 2개, 검지와 중지를 세워서 아까 찾은 그 포인트에 올려놓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피부가 살짝 들어갈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렇게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총 60번 정도 원을 그리는 거죠. 마사지하면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숨을 천천히 깊게 쉬면서 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내쉴 때 손가락이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호흡을 활용하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처음에는 좀 뻐근하거나 살짝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마사지하다 보면 점점 근육이 풀리면서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만약 너무 아프시면 압력을 좀 줄이시고 아무 느낌이 없으시면 조금 더 강하게 눌러주세요. 양쪽을 각각 3분씩 총 6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즉시 허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만성 요통으로 고생했는데 이 마사지를 2주 동안 매일 밤 했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뻣뻣함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허리를 굽히는 게 무섭지 않아요. 또 다른 분은 물건을 들 때마다 허리가 빠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자, 이제 2번째 비밀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무릎 아래의 황금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본 곳이에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찾아다녔던 제가 이 포인트를 발견하고 나서 지금은 등산까지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위치를 찾아볼게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뼈 바로 아래, 바깥쪽을 만져보세요. 무릎뼈 아래에서 약 5cm 정도 내려가면 정강이뼈가 만져지는데요. 그 정강이뼈의 바로 옆, 바깥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어떤가요?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지 않나요? 좀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 그리고 압력을 가하면 무릎 전체로 뭔가 퍼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양릉천이라고 부릅니다. 양쪽 무릎의 셈이라는 뜻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한 점만 제대로 자극해줘도 무릎 전체의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비골 주변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이 시작되는 지점이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무릎과 발목, 그리고 종아리 전체의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무릎 통증의 80% 이상은 실제로 무릎 관절 자체보다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을 아까 찾은 그 포인트에 올려놓으세요. 나머지 4손가락은 정강이 안쪽을 감싸듯이 받쳐주시고요. 이제 엄지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압력을 가하면서 눌러주세요. 갑자기 세게 누르지 마시고 3초 동안 천천히 압력을 높여가면서 누르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3초 동안 천천히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누르고 빼기를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사지할 때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처음 눌렀을 때 좀 아프실 수 있어요.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일수록 이 부위의 압통이 심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압통이 줄어들고
압통이 줄어드는 만큼 무릎 통증도 감소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 다리를 각각 3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보세요. 어떤가요? 무릎이 아까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대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수술이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이 마사지를 시작하셨대요.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무릎 통증이 70% 정도 줄어들어서 일단 수술을 미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이제 장을 보러 갈 때도 지팡이 없이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분도 꾸준히 매일 밤 마사지를 하셨고 동시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병행하셨어요. 또 다른 40대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1년 넘게 못 뛰었어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고 쉬라고만 하고. 그런데 이 마사지를 3주 정도 하니까 조금씩 뛸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주 3회 5km씩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곳인데 실은 전신순환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바로 발목 안쪽의 림프순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발이 붓는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신었던 신발이 저녁에는 꽉 끼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그 느낌. 이게 단순히 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심지어 전신 피로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잖아요. 혈액이 다리까지 내려가는 건 중력 때문에 쉬운데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혈액과 림프액이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인 체액은 노폐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요. 이 노폐물이 관절 주변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리의 순환을 개선하는 게 허리와 무릎 통증 해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위치를 찾아볼까요? 발목 안쪽의 복숭아뼈를 만져보세요. 이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위로 올라가면 종아리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복숭아뼈와 종아리 근육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이 우리가 찾는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이곳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다른 곳보다 부드럽고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곳을 누르면 종아리 전체로 뭔가 흐르는 느낌을 받기도 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근을 삼음교라고 하는데 세 개의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이곳에 중요한 림프절과 정맥들이 지나가는데 이 지점을 자극하면 하체의 림프 순환과 정맥 환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앞의 두 포인트와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쓸어올리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세우세요. 양손을 모두 사용할 거예요. 한 손은 발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은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이제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올립니다. 마치 짜낸다는 느낌으로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올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반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한번 쓸어 올릴 때 34초 정도 천천히 올려주시고 손이 무릎에 닿으면 다시 발목으로 돌아와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2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아까 찾은 포인트, 복숭아뼈 위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이때도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원을 그려야 해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마사지하면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리면서 동시에 마사지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 팁 드릴게요.
마사지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갔다가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하면 순환 개선 효과가 더 극대화되거든요. 양쪽 다리를 각각 3분씩 해주세요.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하시면 다음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볍고 붓기도 없고 무릎이나 허리의 뻣뻣함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는 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가벼워진 게 가장 먼저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무겁고 뻣뻣해서 몇 걸음 걷기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한 구독자분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당뇨가 있어서 발 저림이 심했는데 이 마사지를 한 달 정도 하니까 저림이 70%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도 같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분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인데 매일 저녁 다리가 퉁퉁 붓고 무릎까지 아팠어요. 그런데 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붓기도 줄고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이힐도 신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셨죠.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 단순히 붓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노폐물이 배출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감기도 덜 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까지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마사지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절대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힘을 너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근육과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마사지 후에 멍이 들거나 더 아프다면 힘을 너무 세게 준 거예요. 적당한 압력은 이 정도입니다. 눌렀을 때 시원하다 또는 약간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면 딱 좋아요. 만약 너무 아파 하는 정도라면 너무 세게 누르는 거니까 힘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사 직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야 하는데 마사지를 하면 혈액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취침 직전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사지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몸이 약간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직후 바로 누우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자기 12시간 전에 하시고 마사지 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번째, 임산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목 안쪽 포인트는 임신 중에는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부위는 자궁 수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임산부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다섯 번째,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는 피하세요. 또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지 마시고 매우 부드럽게만 쓸어 올려주세요. 여섯 번째,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사지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 가능하면 4주 이상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더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사지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하루 중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 특히 샤워 후를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잖아요. 이때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할 때 환경도 신경 쓰세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더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이완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5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교사셨는데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퇴직을 고민하고 계셨대요. 병원에서는 디스크 초기라고 했고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포인트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변화가 생겼어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2주차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한 걸 느꼈대요. 3주차에는 수업 중에 서 있는 게 덜 힘들어졌고 4주차에는 진통제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됐대요.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통증이 거의 없어서 퇴직 생각도 완전히 접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사지하는 시간이 이제는 제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70대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15년 이상 고생하셨어요.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대요. 나중에는 집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죠. 손녀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할머니께 알려드렸는데 처음에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며 시큰둥하셨대요. 그래도 손녀가 매일 저녁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3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고 화장실 가는 게 조금 수월해졌대요. 2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집 안에서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됐고 3개월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손녀가 안 해줘도 제가 혼자 매일 해요. 70평생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제는 시장도 혼자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번째는 40대 주부의 사례예요. 이분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 손목까지 아프셨대요. 특히 청소기를 돌리거나 걸레질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안일이 고역이었다고 해요. 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느꼈대요. 예전에는 청소하고 나면 허리를 못 펼 정도였는데 이제는 청소 후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 안아 올릴 때도 무릎이 안 아파요. 가족들도 제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대부분 한 달 이상 매일 꾸준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사지하는 게 습관이 됐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쌓인 통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매일 단 3분씩만 투자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될까?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치유 과정을 조금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요. 영상을 끄시고 바로 첫 번째 포인트를 찾아서 3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그리고 2주 후에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진통제 없는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운 몸. 이 모든 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분의 투자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마사지와 함께하면 더 좋은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식습관으로 염증을 줄이는 방법도 준비 중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